남진님, 커피 맛집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커피 맛집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신경을 진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계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는 계량값이 사소한 차이로도 맛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량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다른 요소들을 잘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계량 중요한 거 나도 알겠는데 저울 사용해서 매번 커피를 계량하는 게 너무 힘들다,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라인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맛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계량을 도와줄 그라인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이 말코닉사의 두 가지 GBW 그라인더인데 265S GBW, 280S GBW 소개해드려 볼게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소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GBW 그라인더들의 기능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실제 매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BW 그라인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커피는 계량값에 따라서 맛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도직량 같은 경우는 1g만 차이가 나도 추출 시간도 많이 달라지고 커피 맛도 엄청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량을 안 하면서 커피 맛이 항상 맛있고 일관되게 나오기를 바란다?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바쁠 때는 저울을 사용해서 계량하지 않고 그냥 추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것 때문에 커피가 추출 시간도 많이 달라지고 맛도 많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정확한 계량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그라인더가 바로 이런 GBW 그라인더예요. GBW가 그라인드 바이 웨이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무게 기반 그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대 그라인더의 형태가 시간 기반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매장에 사용하는 그라인더들이 일반적으로 시간 기반 그라인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BW 그라인더의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실제로 교육장에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265S GBW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썼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정확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저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반 저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바의 수평이 좀 맞지 않거나 하게 되면은 이 측정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라인더도 이 하단부에 저울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바가 흔들린다거나 바가 수평이 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오차가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테스트했을 때는 오차 범위가 0.1g, 0.2g, 진짜 심해야 0.3g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값에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0.1, 0.2g은 우리가 먹어봤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맛 차이를 구별하기 조금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실제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울 사용해가지고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0점을 맞췄고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19g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 19g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 값이 지금 실측 값은 아니에요. 설정된 값이거든요. 19g인지 봐볼게요. 여기 보면 19g이죠. 딱 맞았네. 자, 여러분 근데 연속으로 좀 여러 번 해볼게요. 자, 한 번 했고 2번 더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뭐 3번만 테스트하긴 했지만 이건 10번 그 이상 해보셔도 진짜 최대 0.3g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좀 안 맞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얘가 계속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나중에 잘 하게 되면은 그 19.0 내가 원하는 값에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계속 하는데도 0.5g 이상씩 차이가 난다? 그거는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체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요거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GBW 그라인더 활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좀 조작법은 엄청 간단하거든요. 제가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메인 화면을 보면은 뭐 이 그림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버튼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포터폴더 디텍션이라고 하는 4개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위에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버튼처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라인더처럼. 그래서 엄청 간단한 게 버튼을 여기 연필 모양 돼 있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1번 버튼에는 20g을 저장하겠다. 그럼 이제 20g이 나오는 거고, 근데 혹시나 하나의 그라인더로 2가지 도징을 쓰는 카페가 있다면 여기다가는 뭐 19g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 크게 3가지 자동 버튼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쓰지 않고 그라인딩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포터필터 디텍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포터필터를 인식해서 그 인식값에 맞는 레시피를 저장하면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포터필터를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여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저장값을 다 일부러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unknown이라고 돼 있고 add 포터필터라고 하는 게 뜨죠. 이 저장하라 추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럼 지가 알아서 측정을 해요. 698.5g.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건 뭐냐면 그 오차범위인데 포터필터를 보통 2개 쓰잖아요. 머신에서. 근데 왼쪽과 오른쪽 포터필터가 한 2g 차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 허용값을 2g 정도 범위로 해두시면은 걔네를 같은 값으로 인식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포터필터 1번에 얘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레시피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자, 여기 edit 레시피로 가시면 지금 보면은 20g의 포터필터 1번이라고 저장돼 있죠. 근데 요거 말고 제가 좀 새로 수정해 볼게요. 이 전체 레시피는 총 6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새로운 레시피를 좀 만들어 볼게요. 난 이 포터필터에 19.5g을 담을래.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림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별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포터필터 1번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세팅에 적합한 분쇄도 설정 값을 표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인식시키잖아요? 그러면 19.5g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포터필터를 인식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자, 한번 볼까요? 자, 포터필터 디텍션 모드에서 이 포터필터를 올리면 19.5g이 나왔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19.7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텍션 모드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자동 버튼들은 여러분들이 포터필터를 올리잖아요. 그럼 얘가 저울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0점을 잡고 그 다음 쏴주는 건데 이 디텍션 모드는 애초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카페가 엄청 많진 않지만 포터필터를 서로 다른 2개를 쓰고 다른 레시피를 저장하는 카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 스파우 포터필터에는 19.5g이 나오게 세팅을 하고 이 바텀리스에는 20g이 나오게 세팅을 한다.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를 각각 포터필터를 저장을 해가지고 얘한테는 19.5 값을 입력하고 얘한테는 20 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버튼 돌려가지고 19.5, 20 설정해서 바꿔가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매번 이걸 돌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애초에 얘네한테 값이 저장돼 있다 보니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얘네를 꽂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텍션 기능도 있으니 이게 좀 여러모로 잘 활용하시면은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다른 포터필터에 다른 도직량 값을 쓰시는 분들, 또 특히나 바스켓 다른 거 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한테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뭐 VST 바스켓에는 뭐 20g, 뭐 IMS에는 뭐 22g 이렇게 혹시나 설정하는 곳이 있다면은 걔네들 미리 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레시피까지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스켓을 VST로 바꿨거든요. IMS에서. 무게가 좀 달라요, 바스켓마다. 설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 메인 창에서는 설정 화면으로 가는 게 이거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포터필터 매니지먼트. 자, 이게 아까 IMS 바스켓 장착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차 범위는 1g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얘랑 차이가 2g 이상 나더라고요. 네. 자, add 포터필터 해주고 그러면 얘는 700.7g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는 포터필터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바스켓 바꿀 거고 도직량 다르게 할 건데 이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같은 포터필터로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오차 범위를 줄이세요, 여러분. 오차 범위 제가 보니까 0.01g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이 레시피로 가게 되면은 지금 2번에 19g 돼 있죠. 근데 저 여기서 따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따로 해서 이 2번에는 나는 20g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눌러주시면 2번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여러분이 꼭 활성화 해주시고, 그럼 여기 보면은 포터필터 1번 꽂으면 19.5g, 포터필터 2번 꽂으면 20g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디텍션 모드로 가서 지금 VST 껴놓은 얘를 꽂아주면은 아까는 19.5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카페들은 그냥 똑같은 포탑필터, 똑같은 바스켓 껴놓고 많이 쓰시는데 다른 바스켓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바스켓을 껴서 뭐 에스프레소용이랑 뭐 아메리카노용이나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 GBW 모델의 이 디텍션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같은 바스켓 쓰시는 분들도 일단 저장은 해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인식이 좀 빨라지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쓰셔도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GBW의 이제 정확한 무게 측정을 좀 설명드려봤고, 이번에는 GBW 그라인더의 또 다른 장점을 설명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GBW 하면은 그 자동으로 무게 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이 말코닉 GBW 그라인더의 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분쇄도 조절이 정말 편리하고 디테일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일단 말코닉 GBW도 일반 그라인더처럼 이 위에 눈금 요거를 보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조절 안 합니다. 왜? 이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DDD 값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와 버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버와 버가 지금 0.028mm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값은 이게 아닐 수 있어요. 뭐 근사치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거를 그냥 어떤 지표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회색으로 0.028 돼 있고 주황색으로 0.07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 값입니다. 회색으로 된 게. 그럼 이 주황색은 뭐냐면 이걸 내가 가이드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기준을. 아, 오늘 아침에 세팅을 했는데 0.070mm가 딱 좋은 세팅이었어. 그럼 이걸 설정값으로 저장해 놓으면은 내가 만약 이걸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아침에 설정한 값은 이 값이야 라고 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없어도 되긴 하는데 안 보셔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거 가이드 설정하는 거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에딘 레시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20g 세팅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값을. 그래서 내가 뭐 아침에 세팅을 했더니 뭐 0.036 여기서 세팅이 끝났어요. 그래, 요걸 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간격에서가 가장 최적이었는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0.036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활용하실 때 무조건 이 값에 다시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요 값으로 해놨었다. 그런 지표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DDD 값이 요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0.002mm 단위로 바뀌거든요. 조금씩 움직였을 때 보여드릴까요? 지금 0.028이죠? 일로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0.0? 이거 진짜 디테일한 값이거든요. 이거 이따가 추출해 볼 건데 추출 시간 차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안 움직이는데요? 스무스하게? 그거는 뒤에 잠금 장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잠금 장치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풀어놓은 건데 이렇게 잠그면은 안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도. 네. 그래서 조절할 때는 이걸 풀어주시고, 저는 사실 안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그면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분쇄도가 변경되는 일이 아예 없는데 푼다고 해도 막 틀어지진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직원들이 건드릴까봐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잠그시고. 근데 그렇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혼자 자주 세팅한다 하시면 풀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풀면은 스테인리스 방식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요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분쇄도 0.002mm 차이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얼마나 디테일한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커피는 묵직하고 고소한 느낌 너무 좋은 억셉트 커피의 R타입 다크를 쓸 거고, 요것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말코닉 GBW 그라인더 두 모델 다 이 호퍼에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디테일 이렇게 해서 예쁘지 않나요? 뭔가? 그리고 여기다 적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죠. 레시피 같은 거를 메모지 꽂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호퍼에다가 지저분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얘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장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출을 다 했고 19g에 34g 뽑았고, 지금 DDD 값으로는 0.038mm 했을 때 32초 나왔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추출 시간이 긴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일단 맛을 좀 봐볼게요. 이 알다크는 좀 묵직한 느낌, 뒤에서 올라오는 그 단향이 매력적인 커피인데 딱 제가 원하는 정도로 묵직한 바디감이랑 단향이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 값이 솔직히 맛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디테일한 조정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 여기서 난 조금 가벼워지더라도 조금만 더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또는 이 커피의 산미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정말 살짝만 했을 때 분쇄도를 바꾸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그라인더들 중에서 확확 바뀌는 애들은 분쇄값을 바꾸면 시간도 갑자기 막 5, 6초가 빨라져 버리고, 또는 막 90초가 빨라져 버리고 맛도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말코닉 GBW는 엄청 디테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0.038mm가 아니라 0.040mm, 0.002mm만 굵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0.040mm로 돌려놨거든요. 근데 이 말코닉 GBW는 분해해보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챔버가 엄청 작아요. 그래도 한 번 정도 저는 버리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좀만 버려도 되긴 하는데 좀만 버렸을 때 좀 애매하게 섞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그라인딩해서 버리시면 다음 커피기를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저도 한 번 버릴게요. 네, 여러분, 추출 끝났고 동일한 도직량 추출량에서 분쇄만 0.040으로 바꿨을 때 29초, 시간은 3초 정도 빨라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진짜 디테일인데 이 0.040도 얘를 조금씩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뀌는 범위가 있고 움직였지만 바뀌지 않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바뀐 거라고 봐요. 이 디지털 장치가 인식을 못한 거지. 그래서 약간만 움직여도 안 바뀌었지만 숫자는 그것도 바뀐 거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 1초, 2초의 변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진짜 디테일하게도 가능한 그라인더니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매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변화로도 꽤나 디테일한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냥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커피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엄청 강했다면은 지금 커피도 비슷한 뉘앙스는 있지만 조금 더 산미도 드러나고 끝맛도 좀 더 깔끔해진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 정도 차이는 일반 분들은 딱 두고 비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커피를 조금 전문적으로 세팅하고 또 직접 세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감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002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서 세팅을 잡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GBW 그라인더는 아주 시각적으로 이게 진짜 차이가 커요. 그냥 눈금만 있는 거냐, 이게 진짜 절대값은 아니지만 어떤 지표로 쓸 수 있는 이런 수치를 눈에 보여주냐. 요새 그라인더들이 이렇게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이 값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쇄도 조정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유용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님, 그런데 265랑 280이랑 차이가 뭔가요? 265랑 280 차이는 제가 그냥 아예 벌을 분해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벌을 분해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자, 보면은 일단 크기가 다르죠? 이 그라인더에 써있는 보통 숫자가 그 벌의 날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265 GBW는 65mm, 280S GBW는 80mm를 말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벌의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분쇄 속도가 차이가 날 거고 요건 다 아시는 걸 텐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벌의 모양이 좀 달라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로버에스 영상에서 자세하게 진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벌을 보면은 파쇄면이라고 하는 것과 절상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파쇄면은 뭐냐면 얘가 크니까 얘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좀 넓은 면들, 이렇게 넓은 면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게 촘촘한 애들 있잖아요. 이게 절상면입니다. 이 파쇄면과 절상면이 보통 나눠져 있는데 이 265랑 280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280이 파쇄면이 좀 더 넓어 보입니다. 그 벌 크기를 이제 비례해서 봤을 때도. 그리고 265는 좀 더 절상면의 비중이 많아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냐면 265가 조금 더 바디감, 조금 더 밸런스적인 그런 성향을 좀 띌 가능성이 높고 280은 커피의 향미가 좀 더 표현된다거나 커피의 산미가 좀 더 드러난다거나 좀 더 복합적인 향이 난다거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맛을 먹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265랑 280이랑 동일한 추출 세팅으로 맞춰가지고 맛 차이가 실제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265S GBW랑 280S GBW 지금 비슷한 추출 시간대로 좀 잡아놔봤거든요. 그래서 19g에 34g 비슷한 추출 시간대로 해서 맛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확인해보면 그라인더 버에 따른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둘 다 에스프레소를 뽑은 다음에 맛 차이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시간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장착하고 그라인딩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제가 최대한 거 보겠습니다. 몇 초 정도 걸리는지. 자, 265S 일단 19g. 대략 4.78초. 제가 반응 속도 느린 거 가늠하면 한 4점 중반대? 자, 여러분, 이번엔 280S GBW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2.81초. 완전 차이 나죠? 2초 조금 안 되게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시간 차는 요 정도 난다. 뭐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추출 완료했고 265S GBW는 27초, 280S GBW는 29초 정도로 이 280S GBW가 조금 더 길긴 하거든요. 맛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265S GBW 절상면이 좀 더 많았던
근데 세팅이 잘 깔끔하게 잘 됐어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로보 S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80S GBW는 확실한 무게감이랑 어두운 무거운 단향이 엄청 잘 올라오거든요. 여운에서 올라오는 향이 진짜 좋아요. 딱 제가 알던 느낌이고, 파세면이 좀 더 많아 보였던 280S GBW를 먹어보겠습니다. 280S GBW. 야, 근데 이게 생각하고 먹어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진짜 꽤 나요. 얘가 더 시간이 2초 길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미가 좀 더 느껴지거든요. 좀 더 산뜻하고 애프터 느낌이 좀 더 깔끔해요. 그리고 265보다 조금 더 가벼운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톤이 밝게 느껴져요. 물론 저희가 저번에 올린 로보 S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매니저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265, 여기 280. 좀 어떠세요? 요거랑 요거랑? 265로 내린 거는 약간 커피 단향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고, 네. 280은 뭔가 좀 커피 갖고 있는 산미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쵸. 좀 더 복합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 알다크는 사실 저 개인적 취향은 265가 솔직히 맛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알다크의 단맛을 너무나 잘 내줘가지고 묵직한 달고나 같은 그런 달콤한 향들. 근데 이제 280 같은 경우는 맛없다는 아니지만 좀 더 산미가 더 드러나고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알다크가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 테스트했던 F타입이라던가 또는 억셉트의 C타입 같이 산미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그런 온도에서는 280이 좀 더 저 개인적인 취향에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버 크기에 따른 속도 차이지만 맛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이 두 그라인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맛 차이로 그라인더 최종 결정을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되 얘는 버가 크니 속도가 빠르고 얘는 느리잖아요. 그런 원두 사용량 플러스 버 크기 차이에 따라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발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버가 작잖아요? 그럼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4.8초, 2.8초. 얘가 한 2초 더 돌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갈아도 얘가 발열이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얘보단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두 사용량이 많은 러시타임에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카페들의 경우에는 65보다는 80 버전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맛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65를 사용을 할 건데 발열이 좀 걱정된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GBW들은 쿨러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30도 이상이 되면은 쿨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상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테크니컬 모드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2번 눌러주시고 이 세팅에 들어가면은 세이프티 앤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로그인. 초기 비밀번호가 6781로 돼 있을 거예요. 혹시나 잘 모르겠거나 안 맞으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저는 바꿔놨거든요. 자,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없던. 그래서 이 제너럴 세팅, 그라인더 세팅이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뭐 제너럴 세팅은 들어가면은 뭐 언어랑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그라인더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리면 이렇게 팬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코닉 265 내부 온도가 28.7도예요. 아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정도 차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 팬 테스트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팬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뒤로 가서 놔두면은 이 팬이 계속 상시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은 해볼 수 있다.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코닉 GBW2 그라인더의 분해 청소 및 0점 조절 방법까지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해 청소는 분해를 하면 되는데 0점 조절이 뭐냐면 예를 들어 저 다 땡겼는데 더 곱게 가고 싶어요. 아직도 추출이 너무 빨라요. 이러신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조절을 해놔가지고 이쪽에 3에 두면은 0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모델들이 거의 0에 가깝게 했는데도 내가 사용하는 커피가 워낙 라이트한 로스팅이어서 추출이 빠른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쉽습니다. 자, 그럼 분해하면서 0점 조절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분해하기 전에는 안에 있는 원두를 갈아내는 게 분해 청소할 때 편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두가 꽤 남아있어요. 아깝잖아요. 요거는 좀 담으세요.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말코닉 GBW는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호퍼 분해하면은 그라인더 꺼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빼냈죠. 그 다음에 다시 안에 있는 거 갈아야 되니까 호퍼 장착을 해야 됩니다. 호퍼 장착을 한번 해주시고 커피를 싹 갈아내주면 됩니다. 이때는 수동 버튼 쓰는 게 좋거든요. 요게 수동 버튼이에요. 이렇게 싹 갈아주세요. 안에 남아있는 온도를 싹 빼주고 다시 요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해는 정말 간단한 게 요 위에 두 개 보이는 나사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줍니다. 근데 다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살짝만 일단 풀어보시고 두 개 다 살짝 풀어보면 이게 약간 움직이거든요. 덜렁덜렁. 그러면은 지금 돌아갔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를 자물쇠 풀림 표시를 해놓으면 이 상판이 들립니다. 이렇게. 일단 이 상판을 분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버청소할 때는 이걸 풀면 돼요. 아까 저도 이거 푼 거거든요. 이걸 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윗날이 나오고 아랫날까지 나옵니다. 완전 분해 청소는 날까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자 드라이버로 다 풀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코닉 그라인더 쓰시다가 커피가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를 청소하셔야 돼요. 플래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앞에 이 고무랑 철판이 껴져 있거든요. 빼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플래퍼 부분에 이렇게 원두가 끼죠. 특히나 오일 많은 강배전 쓰시는 분들, 입자 쪼여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겨울철에 건조할 때 여기 많이 붙어요. 요거를 잘 털어주고 뭐 키친타올 같은 걸로 마른 행주로 잘 닦아주신 다음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착 방향은 이겁니다. 고무, 철, 그 다음에 꽂아버리기. 이렇게. 그 다음 0점 조절하는 거 여러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최대치까지 당겼는데 여기서 더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간단해요. 이 검은색 스위치 보이시죠? 이 검은색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이걸 올리면 빠집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저는 아까로 다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나 안 되는 분들은 빼서 가운데로 옮겨서 조절해 보세요. 그럼 더 갈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여러분 280GBW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냥 요것만 달라요. 요 부품이 있습니다. 네, 요거 들면 빠져요. 그래서 요 부품만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인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265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이 호퍼를 다시 장착할 때 원두가 여기에 막 끼거든요. 이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호퍼가 안 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280 같은 경우는 아예 끼라고 하는 이 부위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낄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방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부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5는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거 끼려고 할 때 이거 원두 다 제거해야 돼요. 완전. 호퍼 잠깐 빼서 뭐 할 때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이걸 다 치워야 돼가지고 그게 좀 짜증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280은 이 장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퍼를 좀 더 끼고 뺄 때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부가적인 거 설명드리면 이 판은 빠집니다. 이 판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면 되고, 그 다음 토출구 쪽을 좀 설명드릴 건데 토출구가 그냥 빠져요. 빼면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청소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또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 단계 조절로 토출구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각도에서 포터필터에 원두가 쌓이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쌓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이도록 제가 조정을 해놓은 건데, 저거를 좀 높이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각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아까 앞쪽이었는데 조금 더 중앙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터필터의 높이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나 좀 뒤쪽으로 쌓이는데 너무 앞쪽에 쌓이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쓰지 마시고 이상하게 나오면 꼭 조절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거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토출구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그라인더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말코닉의 265SGBW, 280SGBW 설명드려봤고, 이번 12월 람지 초이스에서 GBW 그라인더와 함께 푹프레스의 자동 템핑기까지 할인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이 푹프레스의 M3, M5 모델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M5 모델은 지금 저희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 M3로 설명드릴 건데, M3나 M5나 기능이 똑같고 크기만 좀 다르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자동 템핑기를 쓰려고 하면은 따로 기기를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바 동선이 조금 좁아져서 바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는 어거지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푹프레스의 M3와 M5 모델은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 아래에 두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자동 템핑기 두고 그 위에다 그라인더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M3에는 265 또는 265S GBW를 올릴 수 있고, M5에는 280 또는 280S GBW를 올릴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푹프레스 M3인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요거 렌치 돌려가지고 요거를 조절해서 포터필 높이를 맞춰주실 수도 있고, 세부적인 조정은 또 요거 돌려가지고 미세하게 맞출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압력 조절입니다.
여기 30이 최대고 1kg 단위 힘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닝을 해주시면 되고, 세트 버튼을 한번 길게 눌러볼게요. P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모드가 설정돼요. 각 모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좀 차이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극단적인 차이로 P1이랑 P3의 차이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P1 누르고 탬핑을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속만 닿아야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드라이브를 대볼게요. P1은 어떤 방식이냐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한 2번 정도 눌러주더라고요. 근데 P3는 완전 달라요. 이게 무슨 뭐 헐크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3번을 누릅니다. 빠르게 빵빵빵 3번을 누르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P4가 한 번 정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그 글만 보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아, 어떤 스타일이 좀 더 잘 맞겠다, 요거를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압력이나 이 탬핑 방식에 따른 차이를 영상 콘텐츠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제 정말 많은 카페들이 커피 맛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프랜차이즈도 가보니까 매번 추천할 때마다 저울을 사용하시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바쁜 환경에서 계량 하나하나 하는 게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GBW 무게 기반 그라인더가 보편화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를 보더라도 옛날엔 전부 다 수동 그라인더 쓰셨거든요. 그 탁탁탁탁 쳐가지고 하는. 근데 지금은 수동 그라인더 쓰는 것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전부 다 자동 그라인더가 되고, 카페 창업하는 분들도 수동 그라인더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동 그라인더에서 고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GBW 그라인더도 나중에 마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말코닉사의 265S GBW, 280S GBW 두 그라인더 모델을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봤고, 또 같이 함께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 푹프레스의 M3 모델까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람지 초이스에서 GBW 두 모델과 푹프레스 M3,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은 M5까지 판매를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